자, 여러분, 요즘 소위 근로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뭐 주 몇 시간이 적정한 근로시간이다. 아니다. 뭐 몇십 시간은 너무 많다. 너무 적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데, 자, 여러분들, 제 결론은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거는 그냥 국가가 내버려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거는 국가가 내버려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 노동법적인 측면에서 최소한의 어떤 틀 정도는 어느 정도 있을지 몰라도 상당한 부분을 수많은 기업들 스스로의 자율에, 기업들의 자율에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좀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저도 일 많이 하는 거 싫고 일을 적게 하고 월급을 많이 받고 싶어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겠죠. 하지만 이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이라고 하는 건 축복받은 나라에서 태어난 그런 선진국들과 단순 비교를 해버리면은 이 상당히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적어도 채산성이 있는, 경제성이 있는 지하자원은 그냥 없는 나라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리고 국토 면적도 비좁죠. 산지가 70%예요. 이 좁은 나라에서 산지가 70%야.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어요. 그 토지 비옥도마저 세계적으로 흙이 척박한 나라 중에 하나라 가지고 식량 자급률조차 낮은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대한민국은 농사하기가 되게 힘든 나라예요. 이 화학 비료를 갖다 퍼붓지 않으면은 이 땅 안에 영양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식량 농사도 제대로 안 되는 나라가 이 불쌍한 나라입니다. 그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런 나라에서 유일한 먹거리,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라고는 수출 제조업밖에 없어요. 해외에 물건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길이 그 유일한 어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먹거리인데 이런 나라의 현실을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어떤 자본과 금융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어떤 선진국, 유럽의 열강들, 또 축복받은 국토 면적이나 지하자원이나 인구빨 내수시장을 자랑하는 그런 강대국들과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을 단순 비교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타고난 게 없기 때문에 남들보다 뺑이를 더 쳐야 된다고. 국내 근로시장에 이런 경쟁력이 없으면 기업과 자본들은 더 이상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본가 같으면 이런 규제 많고 툭하면 노조들이 판을 치는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세상에는 수천 수만 가지 기업들이 있고 기업들마다 사업하는 장르와 형태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근무 시간이나 최저임금 같은 거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직장의 공장에 우리가 그리고 제가 지금 또 이래 거시적인 얘기 말고 우리 한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작은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평범한 직장에 평범한 공장에 취업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 그 친구가 뭐만 하는 건강하고 성실해. 사람이 성실해. 부지런해. 그러니까 내가 비록 평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더 많은 월급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학창 시절에 우리가 의사 판검사할 만큼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99%의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죠. 하지만 멘탈은 깨끗한 거야, 내가. 젊고 건강한 몸을 바쳐가지고 젊은 시절에 내가 일을 남들보다 한두 시간 좀 더 많이 일을 해가지고 200만 원대 월급에서 끝날 인생이었지만 내가 300만 원대 월급이 필요하고 300만 원대 월급에서 끝날 인생이었지만 내가 400, 500만 원대 월급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부지런한 사람들이 그래도 많다니까. 자, 물론 유튜버 얼음사이다도 당연히 이 경제의 역사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무한한 자유시장 경제의 부작용, 지나친 어떤 방임주의가 어떤 부작용을 낳았었는지도 매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간의 이 사인 간의 협상력이라는 거는 결코 동등하지가 않았었죠. 역사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노동법의 상한선 혹은 하한선이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과거 영국의 어떤 산업혁명 시기에 슬픈 일들이 좀 있었죠. 18세기, 19세기 그 당시에. 뭐 나이 어린 소년 소녀공들이 하루에 15시간 이상의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고 또 정말로 그 끼니만 간신히 해결할 정도로 그 푼돈에 시달리고 뭐 이런 부작용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거는 당연히 잘못된 거고 국가가 좀 규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21세기잖아요. 21세기잖아.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서로 어느 정도 통념에 기대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극단적인 케이스를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내버리면 서로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월급 200 받을 거 노력해가지고 300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월급 300 받을 거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작업량을 늘려가지고 400 받고 싶은 사람들, 이게 간절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이 유튜브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뭐 얼마나 이렇게 부자고 잘난 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평범한 서민들 한 8, 90%의 서민들은 200, 300, 300, 400 벌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플러스 100만 원, 200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월급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플러스 1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의 이런 잉여 자본을 축적을 해가지고 그걸로 나중에 뭐 내가 야망이 있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든 개인의 어떤 자기 개발을 하든 저축을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내 사업의 준비 자금을 미래 자금을 마련하든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능동적인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인생에서 어떤 시험이나 학업 같은 거 한두 번의 작은 실패를 우리가 맛보았더라도 그 사람이 끊임없이 패자부활전에 올라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자기 인생을 새롭게 개척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이 능동적인 국민들의 앞날을 국가가 일 많이 하지 말라고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공하면은 나중에 또 하나의 작은 사업주와 고용주 그리고 아르바이트 일자리 한두 개라도 창출하는 사업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어떤 나라도 게으른 패배주의자들을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질병에 가까운 복지 정책에는 명확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하지만 그러나 스스로의 운명을 구해보고자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이런 능동적인 국민들은 국가가 그거를 도와주지는 못할 방정 최소한 그 앞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발목 잡지는 말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일수록, 평범한 가정일수록 그래서 특히 서민 가정에서 결혼하고 가족이 딸려 있을 때 더더욱 일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월급 몇 푼 더 많이 받아가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간절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가지고 인맥과 낙하산으로 꽃가마 타고 정치판이나 기웃거리고 있는 이런 정치건달들은 이런 민생 바닥의 살벌함을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돈 100만 원, 200만 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죠. 공장 주인 그리고 중소기업 사장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조립 라인에서 숙련공이 되어 있는 이 성실한 청년, 이 성실한 근로자 사람에게 추가 근무 조금 더 시키면서 월급 좀 더 주는 대신에 부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 그 효율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입사원을 뽑아가지고 가르치고 적응될 때까지 기다리느니 자발적으로 숙련공이 일을 더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 하도록 맡겨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효율성이 낮거든요. 자, 고용주 입장에서도 부지런히 묵묵히 자기 가슴속을 비우고 책임감 있게 일하겠다는 사람을 더 쓰고 싶은 거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정부는 저녁 있는 삶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일을 많이 못하게 강제로 가로막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던가요? 평범한 우리 서민 가정의 아버지들이 그 일을 몇 시간 좀 더 하더라도 월급을 50만 원, 100만 원 더 받아야 되는데 문정부가 그걸 못하게 노동시간을, 근로시간을 강제로 통제해버리니까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되는 시대가 와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녁 있는 삶을 즐기기는커녕 퇴근 시간에도 파트타임 알바를 뛰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20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상 똑같이 비슷비슷한 국영수 수능시험 암기에만 미쳐 있어요. 사실상 이게 시험의 난이도는 조금 올라갔지만 20년, 30년 전에 고등학생들이 배우던 거랑 지금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거랑 교과목에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 잘못됐다라는 거지.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은 20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국영수 수능시험 암기에 입시 수험에만 쩌들어 있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어요. 무엇이냐? 한국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로시간이라든지 노동시간이라는 문제에 접했을 때도 자기 스스로 생각을 못하고 뭔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회사나 기업이라는 생명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걸 무슨 정해진 수업 시간 동안 적당히 등하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학생들의 생활 같은 걸로 회사의 기업 활동을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다가 때가 되면 퇴근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관공서의 공무원, 공공기관, 은행 업무처럼 기업의 생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몸부림을 쳐야지만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 그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회사에 따라서 업무 성질에 따라서 특히 지금 진행 중인 어떤 프로젝트에 따라서 반드시 근로시간의 절대량 자체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우리 현실 사회에는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모든 기업들이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이 아니라는 거야. 일을 많이 해야지만 그 업무량을 소화할 수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거야. 특히 창업 초기의 어떤 벤처 기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근로의 특수성이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전설적인 어떤 수많은 IT 기업들, 그런 프로그램 기업들, 한때는 소수정의 벤처 회사였던 경우가 되게 많죠. 자,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 10명, 20명 이상의 몫을 혼자서 해내는 그런 전설적인 뛰어난 개발자들이 있었고, 오너 그 자신도 그쪽 업무의 최고 전문가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뭐 당연히 그 정도 되어야 그런 업체들만 성공을 하겠죠. 그때는 사장이 직접 개발하고 자기가 같이 일을 해야 그 시기에는 효율과 비용이 나오니까 말입니다. 자, 1000개, 1만 개의 벤처기업 중에서 단 한두 개만이 크게 성공을 할 겁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죠. 아무튼 그러면 이때 초기 개발자들은 단순히 그때 그 시절의 어떤 작은 월급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회사에서 대작 게임을 우리가 한번 크게 만들어 보겠다. 이 회사를 크게 키워가지고 나도 여기서 고참 임직원이 나도 이곳의 중역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회사의 가치가 작을 때 일찍 함께 출발했던 그런 창립 멤버들, 개국 공신들은 당연히 이 회사가 점점 잘 되면 잘 되어 갈수록 얻는 것도 훨씬 많아집니다. 그리고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합니다. 주식 지분을 함께 보유하게 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 회사의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 초창기 멤버들의 재산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예요. 남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때 자기는 리스크를 안고 그 조직이 작고 보잘것없었던 시절에 거기서 함께 일을 했으니까요. 자, 아무튼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기업들이 처음 출발할 때 이거를 뭐 무슨 주 40시간 이내 50시간 근무내 이런 걸로 일이 되겠습니까? 효율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고. 농담이 아니라 휴일이 아예 없이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내, 한 달이면 한 달 내내 그 일에 흠뻑 빠져들어가지고 완전한 몰입 상태가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럴 자신이 없거나 그게 싫으면 그 회사를 나가야 되는 거고. 그 제 말은 전설적인 기업들도 한때는 자기들의 어떤 그 초창기 운명을 바꿨던 게임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전에 거의 회사에서 먹고 자고 씻으면서 그 일에 몰두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전설적인 컴퓨터 게임들이나 메가 히트를 기록했던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초창기에 다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블리자드, 세계적으로 유명한 컴퓨터 게임 회사인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뭐 일본의 어떤 닌텐도 같은 회사라든지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 20년 30년 전 그때 그 시절에는 날밤 새워가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아이디어 짜내고 오류 잡고 수정하고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면서 인재들이 만들어낸 산물들이라는 거예요. 설렁설렁 일하면서 마치 이렇게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이 뭐 이렇게 하루 뭐 8시간 이렇게 출퇴근만 하다가 칼퇴근하고 이러듯이 일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능동적으로 자금과 시간과 인력에 끊임없이 쫓기면서 효율을 200% 300% 인간의 능동적인 노력을 극대화해가지고 나온 산물들이라고. 이게 한국식 입시 수험 인재들이 만들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쥐어 짜내고 자기 모든 거를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된다고. 뭐 물론 이 모든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적당히 일하고 싶은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죠.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존중을 합니다. 나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빨리 퇴근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각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반대로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또 근로자들 개개인의 입장에서도 각자 스스로의 어떤 필요와 야망에 따라서 요 오탄데 필요와 야망에 따라서 내가 일을 더 많이 하겠다는데 그거를 국가나 시스템이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될수록 기업과 자본은 계속해서 이 나라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규제만 엄청나게 많고 환경 규제가 지금 대한민국이 유럽을 뺨칠 정도라고 하죠. 사람 뽑아놓으면은 한번 잘못 뽑아놓으면 자르지도 못하는 이런 나라, 노동 유연성이 극도로 경직된 나라. 그리고 사람 한번 잘못 뽑아놓아가지고 기업 좀 키웠다 싶으면은 툭 하면은 노조 활동만 벌이는 이런 나라. 이런 나라에서 근로시간과 노동시간조차 탄력적으로 조절이 기업들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조절이 안 된다면
메리트가 너무 작은 이 나라에서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업과 자본은 계속해서 이 나라를 떠나게 될 겁니다. 일자리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한정된 그 파이를 놓고 젊은이들과 국민들은 과잉 경쟁, 고스펙만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겠죠. 언제까지 그 힘든 짓거리를 할 겁니까? 사업하기 뭐 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은 국민들의 일자리와 고용도 어떤 식으로든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시장에 맡겨야 돼요. 평범하게 설렁설렁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대신에 빡세게 일하면서 뭔가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을 발목 잡지 말라는 거야. 물론 소수의 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어떤 지위를 누리면서 뭐 횡포를 누리고 뭐 횡포를 부리고 이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시장 경제라는 게 그렇죠. 뭐 물량을 인위적으로 잠궈놓고 시장 가격을 통제하고 이런 악덕을 부릴 때도 있죠. 기업들이라는 게. 당연히 그럴 때는 자유방임이 아니라 정부 공권력이 강력하게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걸 알아요. 근데 그런 소수의 경우들 말고 일반적인 고용과 해고, 근로시간의 어떤 탄력성 같은 문제는 개개의 사기업들에게 굉장히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일 많이 시키는 만큼 월급을 많이 주면 되는 거야. 그 일이 도저히 빡세고 그렇게 살기 싫다는 사람은 그 기업에 취업을 안 하면 되는 거고, 그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대목을 들으면은 구독자분들은 뭐 나나 여러분들이나 당연히 우리는 평범한 서민이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은 거부감이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이 해고라는 것도, 해고가 쉬운 나라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해고조차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국민과 청년들 전체에겐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쓸데없는 과잉 스펙을 자꾸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실무에 별 필요도 없는 과잉 스펙을 자꾸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 사람을 한번 잘못 뽑으면은 자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이 얘가 직종에 맞는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직업 정신이 투철한지 어떤지, 팀 플레이, 팀에 제대로 좀 녹아들 수가 있는 애인지, 성실한지 어떤지. 원래 같았으면은 일단 써보고 얘랑 길게 갈지 말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직원으로 사람을 한번 잘못 뽑아 놓으면은 자르지를 못하니까 처음 뽑을 때 엄청난 과잉 스펙을 요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을 검증하고 또 검증한다라는 거야. 그 젊은이들은 그 쓸데도 없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자꾸만 취업 연령이 늦어지면서 무한한 스펙 경쟁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취업 연령이 늦어지면은 결혼율과 출산율도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취업 연령이 늦어지면은 결혼하는 나이, 초혼 연령대가 자꾸 늘어나는 게 당연하겠죠. 그 세상의 모든 거는 하나의 거대한 원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는 하나의 거대한 원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이 노동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좌경화가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사람들이 한 발자국만 돌아서면은 이 복지병에 걸려 있고 사람들이 좌경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들은 주 5일도 이제 일이 너무 많다고 주 4일 근무하고 싶다면서, 자기들은 일을 적게 하고 싶다면서 은행은 업무 시간을 더 많이, 은행과 우체국은 업무를 더 많이 했으면 좋기를 바라고, 나는 주 4일만 근무하고 싶지만 주말에도 택배는 받고 싶어 하고 배달은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항상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회사마다 그 폭넓은 자율성이 부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다니는 이 회사가 근로조건이 나쁘고 그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면은 내가 거기에 취업을 안 해야 되는 거야. 반대로 일을 하고 싶은 노동자가 있을 때는 국가가 거기에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부지런하게 내가 평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평범한 직장, 평범한 공장, 평범한 회사에 취업을 했지만 근로시간을 늘려서라도 월급을 100만 원 더 받겠다라는데 국가가 그거를 가로막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말씀드리지만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자본과 어떤 금융시장이 축적되고 누적된 어떤 선진국들, 강대국들하고는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없고 한국의 현실적인 이 피지컬의 한계를 국민들이 좀 눈을 떠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